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사례는 뭡니까? 오늘은 저희가 공공기관, 즉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갑질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정식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 뭐 이런 데들 다 합해서 말하는 거죠? 네, 다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예. 저희 직장갑질 119에서 이제 공공기관 갑질 사례는 꾸준히 들어오는 갑질 사례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9월 말까지 들어온 이 공공기관 갑질 제보를 통계를 냈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140건 정도가 들어왔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그다음에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사례들이 42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공공기관 계약직이 42건을 한 30% 정도 차지해서요. 그 중에서도 계약직에 대한 제보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예. 저희가 작년 11월 1일 날 문을 열었는데 예. 저희 저희 직장갑질 제보 1호가 있습니다. 1호.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메일을 보내신 분인데요. 예. 그분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셨어요. 청와대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분의 상사가 야, 너 시키는 거나 해. 알았어, 몰랐어. 내 말 못 알아들어? 너 거기 앉아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이제 인격 모독이나 언어 폭력은 뭐 기본이었고요. 예. 너 내가 봐주니까 언제까지 기간제로 일할 거야? 어허. 이렇게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분을 막 20분씩 세워서 면박을 주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못 견디겠다 했던 제보였는데요. 그게 바로 청와대에서 저희가 놀랐습니다. 아니 공무원, 공공기관 그러면 보통 고용 안정성도 있고 평균적인 근로조건도 좋고 아무래도 또 문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꿈의 직장으로 불려지는데 아닌가 보네요. 네, 이제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신의 직장을 부린다고 해서 갑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갑질 지수를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전체 평균이 35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공공 부분의 경우에는 35.6점 정도가 나와서요. 아, 평균보다 네. 조금 높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요. 예, 대구에 있는 공공기관인데요. 대구에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예. 연구원. 예. 예, 근데 저희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조폭갑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해자가 팀장이었는데요. 예. 사무실에서 반말하고 욕하고 소리치는 건 일단 기본이었고요. 본인이 부산에 있을 때 조폭들과 잘 알고 지냈대요. 근데 당시에는 항상 칼을 품고 이게 방송 용어로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뭐 여차하면 쑤시고 다녔었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직원들에게 부하 직원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요. 그리고 남성 직원을 발로 차고 여직원을 어깨를 밀쳐서 부딪히게 해서 이걸 참다 그 한 직원이 못 견디고 그만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 동일한 기관에서 또 발생했던 사례인데요. 예. 다른 가해자가 했던 갑질입니다. 뭐 해외 출장을 나갈 때 고급 양주를 사와라 선물로 아하. 그렇거나 아니면 자기 아들의 영어 숙제를 좀 해와라. 아하하. 네. 그리고 언제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는지 이분한테 얼굴에 황산을 뿌리겠다라는 협박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양진호 갑질이라고 불리는 이제 폭언, 폭행 같은 이런 사례들이 공공기관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명백한 갑질이 있을 때는 이게 문제제기하면 강력한 처벌이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갑질로 신고가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다른 비리가 연루가 돼서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고가 된 상태이세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경우에 갑질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더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례는 공무원분이 말씀해 주신 사례인데요. 예. 옆 팀 직원으로부터 이제 폭언과 폭행을 당하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감사실에 있던 그 담당관이 외부로는 절대 알리지 말고 감사 요청을 해라. 예. 하지만 대신에 감사를 하게 되면 쌍방 다툼으로 보고가 될 거고 감사가 들어가면 당신의 상관까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당신 상관까지도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으네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분이 그래도 이제 왜냐면 이분이 약간 폭행을 당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도저히 참다 못해서 감사 담당관에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예. 그 만남 이후에 전화를 안 받았대요. 하하. 그러니까 일부러 전화를 피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찾아갔는데도 없다 그러고 예. 뭐 이러면서 결국은 감사 요청도 못 하게 됐는데 네.
더 기가 막힌 건 그 가해 상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감사 요청했다는 네네. 사실. 그래서 너 뭐 싸가지가 없는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너무 괴롭혀서 이분이 무슨 상황까지 있었냐면요. 10년 만에 어렵게 둘째를 가졌는데 유산이 되는 충격까지 받으셨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 다른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이 섞인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이제 상사가 이분에게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술자리에 참석해라 음. 라고 이제 강제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럴 때마다 안아봐도 되겠냐라고 아이고. 하면서 성추행까지 예. 서슴없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육아휴직을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원래 팀장님이셨는데 갔다 왔더니 또 갑자기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팀장에서 직위해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감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나한테 계속 보고해라 예. 라는 식으로 괴롭힘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이 관할구청에 인권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제보를 했더니 인권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른 데 가서 신고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심지어 이 신고 사실이 결국에는 그 상사한테 알려져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도 문제 제기하면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 봤는데 공공기관이라고 다른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은 한 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예. 첫 번째는 제보자 보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도 제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걸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제보자가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보통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만약에 우리 상사가 저를 갑질했다, 괴롭혔다 이러면 상급 기관에 그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그 상급 기관은 어떻게 하냐면 그 기관으로 내려보내요. 다시 니네한테 이런 사건이 있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 이거 처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공공기관 일을 처리하는지 저는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상급 기관에서 자신들이 직접 진상 조사를 하고 해결을 뭐 누구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왜 안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정말 저도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뭐 책임 회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떠미르기. 사튼 사기업하고 공공기관 뭐 다를 바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공공기관만의 특별한 갑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굉장히 엄격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항상 이제 연말에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간행적으로 이 규정을 교묘하게 위반을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한 뒤처리, 그러니까 뭐 장부 조작이나 이런 거를 아래 사람들한테 다 시키는 겁니다. 네, 강요를 하는 거죠. 하고 싶지 않아도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예. 이제 저희 그 직장갑질 119에서는 이거를 소위 갑비라고 하는데요. 갑비가 뭐예요? 갑질과 비리가 그렇죠. 결합된 형태다라는 의미로 사례를 좀 네. 들어주시면은. 예, 이건 얼마 전에 또 저희한테 제보된 사례인데 정부 부처 산하기관 중 하나입니다. 예. 그 사무총장이 이제 실권을 쥐고 있는 곳인데요. 음. 해외 출장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외 출장을 나가는데 사무총장이 국빈이 묵는 숙소에 머물겠다. 그러니 국빈급으로 숙소를 예매해라. 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 규정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근데 이제 사무총장이 지시니까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사람 뭐 회의를 한다거나 사람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데도 계속 이제 비싼 일식집 식당을 예매하라고 해서 거기 가서 계속 밥을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일단 이건 업무 추진비로 쓰면 안 되는 일인데 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강요해서 이제 쓰게 됐어요. 예. 그러니 이제 갔다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영수증을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서류를 조작해서 규정에 맞게끔.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게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저희 제보에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분이 부하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 사무총장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니들은 잘해줘도 뭘 모른다.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개돼지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이분을 그 직원들에게 얘기했고 괴롭혀가지고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분들을 개돼지라고요? 네. 어. 그래서 이분이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특유의 갑질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정규직 전환 갑질인데요. 정규직 전환 갑질? 네. 이것도 뭐예요? 이제 최근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정규직 전환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정규직 전환은 어떤 기준이 있으면 다 전환시켜주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떤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요? 네, 이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럴 때 이제 면접 평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그 부장, 뭐 사장과 같은 그 상사들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들에 의한 갑질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네. 잘 보이면 내가 그 면접 심사 점수 잘 줘갖고 정규직 전환하고 네. 잘못 보이면 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황산을 뿌리겠다라고 했던 그 사례도 똑같이 그 사람이 이제 피해자한테 정규직 되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라. 그래야 시켜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사례가 있어요? 이 정규직 전환 갑질뿐만 아니라요. 이제 계약직이 또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다른 기관에서 직속 상사가 대놓고 이런 거죠. 재계약 해줄까 말까. 티오 한 명 줄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뭐 재성선 예를 들면 정관용 씨를 자를까, 조은혜 씨를 자를까. 이렇게 이제 정규직이 계약직 사원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왜냐하면 뭐 본인이 일도 잘했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이 정규직에게 밑보여서 그 사업소에 있는 기관제 중에서 유일하게 이분이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하하. 공공기관 특유의 갑질, 갑질과 비리가 결합된 서류 조작 같은 거 시키는 이런 거.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협박하는 참. 근데 이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또 노조가 다 있지 않나요? 네, 노조가 있는데요. 예. 근데 주로 정규직 노조가 많고요. 비정규직들은 가입을 못 해요? 네, 그 가입 대상이 정규직에 한정되어 있는 노조인 거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정규직 노조 중에서도 이제 비정규직을 당연히 이제 도와주는 노조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본인들의 조합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노조들이 이제 신설이 되고 있어서 예.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야죠.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이게 비정규직 자체가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엊그제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예. 24살 청년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는데 예.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엉망진창 정규직화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냐, 예. 그러니까 뭐 1년, 2년 계속되는 업무냐, 예. 아니면 약간 이때 필요해서 잠깐 쓰는 업무냐, 일시 간헐적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데요. 예. 이것만 평가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사람을 평가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이고 꼼짝 못하게 아부하고 하는. 바른 소리 하지 않고 갑질이나 뭐 영어 숙제 시키면 꼬박꼬박 다 해내고 이런 분들은 이제 정규직 심사에서 탈락하고 아니 이런 분들만 정규직 심사에서 합격하는 그래서 지금 예. 공공기관 공무원이 아부 잘하는 사람들 모이게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심지어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발전 분야는요. 정규직 전환 논의조차 안 되고 있대요. 네, 참. 그렇습니다. 뭐 공공기관의 갑질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대응하는 방법은 그동안 알려주신 것하고 다르지 않죠?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갑질 대응 요령은 같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음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공공기관 갑질 신고센터라는 것도 있어서요. 아, 따로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보를 해도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특별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갑질 신고 센터처럼 갑질 근절 대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보들이 끊임없이 직장갑질 119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는 사실 노동 조건 개선은 공공 영역부터 먼저 시행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기업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맞아요. 건데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갑질이 너무 횡행하고 있어서 예. 사기업 무슨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윤인중님,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방송 들으니 또 화가 나네요. 이경진님, 방송 듣고 나니 믿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누군가의 미래를 가지고 하는 갑질, 이게 이제 정규직 전환 갑질이죠. 네. 정말 사라져야 됩니다. 1604번님, 대한민국 갑돌이와 갑순이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는데요. 정말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사기업하고 똑같이 어쩌면 더 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참 어처구니가 없고 지금부터 좀 바뀌어야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질 탈파 시즌2 직장갑질 119의 조은혜 노무사 또 박점규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